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팍스 크리티컬이라는 단어를 제가 생각을 우연히 했는데 뭘 발표할까 고민하다가 그저께 생각한 단어입니다. 크리티컬은 크립토라는 뜻이고 칼라와 근데 칼라라는 회사가 명함 보시면 아시겠지만 팍스 데이터텍이에요. 제가 팍스라는 단어를 처음에 팍스넷에서 쓴 거는 원래 이제 팍스가 평화라는 뜻인데 박씨가 만든 네트워크다. 팍스넷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보셨죠? 여기서 나온 말이죠. 근데 팍스 시니카 중국에 의한 이제 통일에 의한 평화 시대라는 뜻이죠. 팍스 몽골리카, 이제 뭐 팍스 브리타니카, 팍스 브리타니카, 팍스 아메리카나 여기서 같은 뜻이죠. 세상이 통합이 되면 평화 시대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쓴 게 팍스라는 단어인데 앞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생기면서 로마 시대는 정부, 그다음에 어떤 지식, 법이죠. 그다음에 이제 철학, 그다음에 돈이 다 달라집니다. 문명마다. 그래서 로마 시대는 이제 골드 코인이 있었고, 중국에는 이제 메탈 코인이 있었고, 몽고 시대는 드디어 이제 지폐가 처음 나오기 시작하고, 브리타니카 시대는 스털링 파운드가 국제화폐가 되고, 미국 시대는 이제 달러가 국제 이제 기축통화가 되는데 앞으로 지금 팍스 크리티카라고 하는 새로운 문명이 지금 태어났는데 이 시대에는 거버넌스가 이제 DAO가 될 것이고 날리지는 빅데이터와 스마트 컨트랙트가 될 것이고 법도 스마트 컨트랙트와 상당히 보완될 것이고 철학은 크리에이팅 시어드 밸류가 될 것이고 돈은 크립토커런시가 될 것이다. 이 시대에 우리가 컬러가 기축통화 중에 하나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국가는 법이 있었다면 스마트 컨트랙트, 국민이 있었다면 글로벌 네티즌이 있고 달러 유로화가 암호화폐 시대로 완전히 새로운 문명을 만드는 일을 당신들이 하는 거다. 제가 이제 우리는 완전히 인류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글로벌 규모의 새로운 문명을 만드는 국가를 초월하는 문명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다.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메시지를 내가 어제 던지고 싶어서 이런 발표를 간략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라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왜 크립토커런시가 이렇게 폭락했을까? 결국은 이제 보안 문제, 탈중앙화. 그 탈중앙화도 거의 다 실패했고 확장성도 실패했고 보안도 실패하고 있다. 이걸 세 가지 중에 뭐 두 개를 제대로 한다는 데조차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느리고 중앙화되고 불편하고 이거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걸 대부분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 2만 불에 4만 불까지 떨어지고 이더리움도 이렇게 떨어졌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결국은 기술력과 실력의 문제지 버블성도 약간 있었지만 그렇게 설명했고 또 하나 제가 심각하게 생각한 게 빈부격차를 이제 심화시킨다라는 개념인데요. 지금 암호화폐가 진위 개수가 한 0.99에 달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시죠? 거의 상위 1%가 거의 90% 이상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심지어는 그 암호화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까지 생각하면 0.9999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는 도저히 문명을 건설할 수 없다. 인류가 이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세상에서 이 부익분 비익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떤 정부 혹은 어떤 인류 전체가 이걸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두세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 설계에서 과연 빈익빈 부익부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솔루션은 픽셀 프로그램이라는 건데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여기에 이제 영향을 발휘하고 있고 다음 달에 이제 출시할 일종의 디앱인데 픽셀이라는 거는 모든 우리 멤버들한테 하루에 5개씩 포인트를 줍니다. 근데 그 포인트를 자기가 갖고 있으면 24시간 안에 사라져요. 그래서 누구한테가 줘야 됩니다. 누구한테가 주면 그 받은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칼라 코인으로 바꿔줘요. 이게 가장 큰 인플레이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마이닝을 통해서 분배하고 이더리움, POS는 많이 가진 사람한테 분배받는데 우리는 누구한테가 이 픽셀을 선물 받아야만 화폐가 증발되는 그런 구조로 만든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방법이죠. 그래서 24시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멤버들은 이걸 다 공평하게 5개씩 다 받고 이걸 누구한테가 줘야 됩니다. 매일같이 생겨요. 우리 일주일에 이제 매일마다 받은 것이 집계돼 갖고 그걸 칼라 코인으로 일주일에 20만 개씩 신규 발행하는 거를 공평 비율에 의해서 이제 나눠줍니다. 그럼 이제 연금을 할 수 있죠 거래소에서.
근데 이런 게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이긴 한데 누구한테가 선물을 보내주실 때 혹은 뭐 SNS에서 뭐 좋아요 대신 픽셀을 보내주거나 별풍선 대신 픽셀을 보내줄 수 있어요. 나한테 공짜니까. 상대방은 돈이 되지만 나한테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의 어떤 마케팅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재난 지역에다가 전 세계 사람들이 픽셀을 보내줄 수도 있고, 혹은 뭐 BTS 같은 아미들이 그 조공 보낼 때 쓸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블랙핑크한테 제가 조공 보낼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특징은 기존의 암호화폐 월렛들은 거의 쓰지 않잖아요. 갖고 있어도 뭐 한 달, 두 달 동안 잘 안 꺼내보는데 우리 이것도 암호화폐로 우리가 지금 하이퍼레저로 제작을 거의 완료했는데 이거는 매일 꺼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월렛을 액티베이션하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한테 얘기를 해야 돼. 야, 내가 픽셀 보내줄 텐데 너 이거 좀 앱 좀 깔아. 이렇게 바이럴 마케팅에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가 맥시마이즈 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멤버를 밀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굉장히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문명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빙거라는 회사에서 박민수 대표가 주도해서 제가 옛날에 창업한 회사죠. 6년간 실험을 한 겁니다. 혹시 주 대표님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6년간 회사 내에서 150명 직원들 사이에서 실험을 했어요. 하루에 3개씩 이걸 주고 그때 씨앗이라고 했는데 퇴근 전에 아니 24시간 전에 꼭 남한 직원들한테 보내줘야 돼요. 그래갖고 한 달에 한 번씩 집계해서 보너스를 굴러줬어요. 매달. 그러니까 회사 분위기가 무지 좋아지고 협조하는 분위기가 되고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떠난 사람들을 금방 캐치해낼 수 있어. 빅데이터 비슷하게 해갖고.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6년간 실험을 했는데 대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글로벌 시장에서 온라인으로 확대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픽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자본주의가 뭐 그리디한 사람, 운이 좋은 사람, 그래갖고 뭐 그다음에 물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시대지만 운이 나빴거나 약간 불행에 빠졌거나 처음에 스타트가 안 좋다든가 흑수저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어려운 빈익빈 부익부가 확대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려운 사람, 불행에 빠진 사람, 혹은 남한테 좋은 일 하는 사람, 남을 도움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자본주의 문명을 창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물론 이렇게 되면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겠지만 상당히 해결할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도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좋아해요. 예를 들면 어떤 교회 장로님은 건축 헌금 모을 때 이거 우리 목사님이 10,000명한테 깔아라 그러면 다 깔 거라는 거야.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케팅 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해서 제작해서 2월 달에는 출시할 계획이고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활동성 계좌를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DAU하고 MAU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김영진 교수님이 그런 얘기했는데 데일리 액티브 유저. 근데 액티브 유저들이 지금 굉장히 작잖아요. 지금 온라인 세계에서는 최초 5천만 명 되는데 굉장히 빠르게 지금 2, 3년 안에 되면 이제 대박이 나는 건데 지금 비트코인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5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액티브 데일리 유저가 전 세계 한 5천만 명 정도 월렛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이더리움도 30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이건 10년이라는 역사, 디지털 플랫폼의 역사상 굉장히 실패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목표는 어쨌든 금년 내에 최소 1,000만 명 내지 한 5천만 명까지 데일리 액티브 유저를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게 일단 그 픽셀 프로그램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이제 세게 할 생각이고 물론 글로벌 단위죠. 그래서 만약에 그걸 우리가 1,000만 명 이상만 달성할 수 있다면 암호화폐 업계에서 마켓캡 기준으로 탑 10에는 무조건 들어갈 거라고 믿어요. 왜냐면 딴 데는 50만, 100만 밖에 안 되는데 1,000만 액티브 유저가 있다. 이것도 암호화폐 월렛이거든요. 그리고 다 칼라를 다 쓰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핵심 목표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DAU, MAU를 일단 액티브 유저, MAU 정도를 한 목표로 하는 최소 1,000만, 잘 되면 1억 5천만 명까지 금년 안에 만들어서 마켓캡 글로벌 마켓캡 요즘 한 10등 안에만 한 얼마 되나요? 5억 불 되나요? 그 정도는 해보자는 게 제 생각이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약간 저희가 다른 어프로치가 있다면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플랫폼을 만들고 수많은 앱들을 와서 ICO를 해갖고 이 앱들을 만들어라.
우리가 서포트 해줄게. 뭐 이런 개념이라면 우리는 아예 D앱을 10개 정도를 저희가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일 화폐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했듯이 그다음에 뭐 아까 로마가 통일해갖고 단일 화폐 시스템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의 플랫폼들은 화폐들이 너무 많아요. 이더리움만은 화폐가 한 1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시너지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는 단일 화폐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팍스 얘기를 한 것도 받고 관계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게 저희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각각 유저들이 하나의 앱을 쓰다가 다른 앱으로 옮겨가고 이게 서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하고 이렇게 해서 커뮤니티가 많이 생기면 사람들이 와서 또 ICO를 할 수 있게 해갖고 새로운 화폐도 같이 접목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게 저희의 중요한 전략적 차이고 이미 2개는 뭐 초기 단계지만 론칭을 했고 픽셀이 이제 이번에 론칭할 거고 그 외에도 한 5개 정도를 저희가 그 D앱들을 제작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들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다이아그램 그리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단일 화폐 시스템으로 톱니바퀴처럼 서로 돌아가면 이 토크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런 식으로 헛바퀴 도는 여러 화폐들이 돼갖고는 도저히 시너지가 생길 수 없고 네트워크 효과가 생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민들레 호시가 퍼지듯이 우리는 바이럴 마케팅과 그 네트워크 효과를 최대한 이루는 게 저희 가장 중요한 그 전략이고요. 그래서 1억 명의 액티브 사용자를 만드는 자가 거의 그 화폐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승자 독식할 것이다. 디지털 세계는 어차피 승자 독식할 거라고 봐요. 저희가 그 승자가 되고 싶다라는 게 저희의 꿈인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매시브하게 그 유저를 애퀴지션 하겠다는 게 그러니까 소비자를 확대하겠다는 게 이제 저희 꿈인데 문제는 기존의 어떤 플랫폼도 그걸 서포트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느리고 비싸고 불편해갖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플랫폼을 제작하는데 여러 가지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요한 컨센서스 알고리즘이죠.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저희가 굉장히 독특한 방식을 쓰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BFT를 쓰는데 DPoS 방식이고 BFT를 쓰는데 속도는 굉장히 빠르면서 탈중앙화되면서 비용이 비싸지 않으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고로 제가 다른 데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TPS는 한 1000만 넘어가면 충분해요. 국내에는 모든 트랜잭션이 국내 한 TPS가 평균 한 300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2, 3천만 넘으면 되고 앞으로 더 발전할 거기 때문에 TPS는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 블록 인터벌이 중요한데 블록 인터벌이 길면 블록 컨퍼메이션이 이제 느려지니까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블록 인터벌, 블록 컨퍼메이션입니다. 내가 거래를 했을 때 최종 컨펌이 언제까지 날 거냐? 비트코인은 아시다시피 6개 컨퍼메이션이면 뭐 1시간 걸리잖아요. LC, 트론 뭐 다 몇 분씩 걸리고 네오 20초, 스텔라, 리플 4초, 5초 걸립니다. 이오스가 1.5초 걸리죠. 왜냐하면 블록 인터벌이 0.5초짜리 3번 컨퍼메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린 블록 인터벌이 0.5초인데 한 번에 컨펌이 끝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1초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송금을 했는데 그걸 받은 사람이 확정되는데 1초 이상 걸리면 편의점이나 뭐 택시나 커피숍에서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데일리 액티브한 앱을 만드는 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바로 이제 블록 컨퍼메이션 타임이고 그런데 이게 블록 컨퍼메이션 타임을 빠르게 하려면 노드 수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잘 나가는 카르나나 이거 그렇게 안 되고 네오 15개, 이오스 21개인데 이 정도 3, 40개 이상 20개 수준에서는 이게 너무나 중앙하게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오스를 그래서 블록체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한 49개 정도까지 늘리긴 했어요. 이것이 fully decentralized라고 할 수는 없지만 쉽게 카르텔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좋고요. 근데 다른 많은 업체들은 막 1000개씩 갖다놨는데 1000개 노드가 있으면 그거는 비용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뭐 한 9,000개, 뭐 이더리움은 13,000개가 있지만 실제로 그런들이 다 에너지와 장비 가격을 낭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거의 한 개 컴퓨터 기능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낭비하는 시스템은 비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했고요. 그래서 55개를 만들었긴 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그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컨센서스 알고리즘 전문가들은 한 25개 넘는 속도를 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 오르브스라든가 플래터라든가 또 뭐지? 뭐야, 지금 씨? 심버스 같은 꽤 이름 있는 것들도 다 22개, 25개 맥스로 블록 컨퍼메이션 합니다.
그래서 그걸 탈중앙하기 위해서 뭐 1000개를 깔아놓고 그 중에서 랜덤하게 셀렉션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저희가 판단했고, 자 그러면 25개가 맥스인데 49개를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빨리 할 수 있겠느냐를 해결한 게 저희 컨센서스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일단 7개 리전으로 나눠서 지역별로 예를 들면 미국, 뭐 유럽 해갖고 가까운 데다가 7개씩 서버를 만들어 놓고 이 7개 서버가 동시에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돌려갖고 컨펌을 하는 거예요. 그 속도가 7배 빨라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블록을 만든 팀이 대표 선수한테 블록을 보내고, 이게 이오스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오스는 하나의 노드에서 20개, 21개 중에서 20개에다가 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6군데만 보내면 돼요. 이거 속도 빠르고, 그 다음에 7개가 동시 진행하기 때문에 7개 빠르고, 끝난 다음에 다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해 본 바로는 이오스보다 한 2배 정도 빠릅니다. 2배 가까이. 그래서 그리고 0.5초 블록 컨퍼메이션이고, EOS는 어싱크로노스 방식이라고 그래갖고 그 브랜치가 생기는데 포크가, 우리는 싱크로노스 방식이라고 해서 바로 블록이 생기자마자 끝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론적으로 0.5초 만에 끝나요. EOS 1.5초에 끝나고. 그래서 가장 빠른 컨센서스 알고리즘이면서 블록 컨퍼메이션 타임이 전 세계에 이런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노드 수를 49개로 만들어서 탈중앙화를 했고, 이 탈중앙화된 49개도 우리가 거버넌스 구조가 굉장히 잘 설계되어 있는데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 방식으로 거의 탈중앙화적인 효과를 갖고 있어서 중앙 집중도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저희의 핵심적인 그 컨센서스 알고리즘이고요. 물론 뭐 자세한 얘기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만 시간이 관계상 짧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의 핵심 엔진 중에 하나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데, 기본 개념은 블록 빌더라고 하는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데이터와 로직 러너라고 해서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반복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분리하는 개념입니다. 이중화한 거죠. 그렇게 되면 속도가 훨씬 빠르고 그 서버 비용이 훨씬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클라우드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주로 이제 니콜라이가 작업했고, 참고로 이 컨센서스 알고리즘은 핵심 내용은 제가 설계한 겁니다. 아마 컨센서스 알고리즘 개발한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건 빼고, 제가 이제 상위 20개 업체들을 보면 우리가 과연 상위 10억, 12 혹은 5위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를 제가 항상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1세대 암호화폐는 뭐 비트코인 말고는 거의, 그다음에 이제 리플이나 스텔라는 꽤 괜찮지만 나머지 포프코인들은 거의 페이드 아웃 될 것 같아요. 조만간 망할 것이다. 심지어 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망할 것이라고 봐요. 몇 년 안에. 그것도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지. 그러면 암호화폐 다 망하면 거래소까지 다 망할 텐데, 이게 살아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좋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을 뿐이다. 진화 원리상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렇게 느리고 불편한 거는 경쟁자가 나오면 다 죽는다라는 게 제 이론지예요. 근데 아직까지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코인들, 네오나 메이커는 중국 아니지만, 그 다음에 다크 코인은 이건 다 망합니다. 이건 전 세계 거래소가 다 금지할 거예요, 얼마 있어서.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 코인은 약간 독특한 포지션을 갖고 있고, 그래서 3세대 코인이 이제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오스, 트론, 카르다노. 근데 이오스는 설계가 너무 잘못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건 오래가기 힘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요새 오히려 DF들이 지금 트론으로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트론은 전략을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거대한 커뮤니티도 있고, 근데 카르다노는 이게 연구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성과를 잘 보내주고 못해서, 어쨌든 이 상위 10위권과 우리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20개 중에서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설계상 뛰어나다고 좀 자신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너무 빠져갖고 뭐 혼란에 빠져 있어서 괜찮다, 이거 항상 반복되는 거다. 제가 작년 12월 달에 SBS 나온 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그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그 튤립 버블도 그건 뭐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 네덜란드가 300년간 튤립 산업을 장악했다. 근데 우리나라가 99년대 IT 버블 때문에 피해자가 많았지만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듯이 지금 블록체인에 이런 거는 모든 새로운 기술이 나면 항상 버블이 생겼다 꺼지는 거는 가트너에서 거의 뭐 수백 개 프로젝트에서 검증을 했고, 그래서 가트너에서 지금 최근 건 보면
아직도 블록체인은 버블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암호화폐는 지금 버블이 꺼져갖고 이제 바닥에서 올라갈 길만 남았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는 안정권에 들었다고 보고 있고 리플 같은 것들은. 그다음에 나머지 암호화폐들은 이제 거의 죽음의 계곡이 끝나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이쪽에 주로 투자하셔라. 여기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 멀었다. 이쪽에 투자하지 마시고 이제 그런 얘기를 어제 한 거고요. 근데 결국은 암호화폐 시장은 저는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봐요. 이건 새로운 문명이고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작년 초에 뭐 800조까지 갔다 지금 150조까지 떨어졌는데 저는 10,000조까지도 갈 거라고 봐요. 10년, 20년 안에. 그래서 여기서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 일을 저희가 하고 싶은 거고요. 투자 판단의 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DF 코인 말고 플랫폼 코인에 투자해라. 아니 상위 20업체 중에서 DF 코인 하나도 없지 않느냐. 앞으로도 그럴 거다. 플랫폼 코인에 우리 같은 칼라 같은 플랫폼 코인에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는 라지캡 코인보다는 스몰 코인. 라지캡도 좋지만 그 팀이 텔레그램에 투자했어요. 200억을 투자했어요. 그 팀. 굉장하죠. 그다음에 카카오에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야 그래봐야 그거는 안 된다. 알아 이오스에 4조 투자 받았지만 지금 2조도 안 되고 시가총액이. 카르다노도 뭐 테조스도 날뛰고 있지만 별로 투자한 사람은 재미없다. 오히려 아이오타 같은 경우는 40만 불 투자했는데 트론이 77천만 불 투자 받았거든요. 근데 봐라 2,000배 24배 받지 않느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큰 거 하면 안 된다. 너무 큰 거는 안정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수익성 업사이드 포텐셜이 너무 작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냐. 이런 걸 투자해라 이렇게 약간 선동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저희 설명입니다. 자세한 건 질문 답변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